뭐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냐면, 우리가 이제 뒤에 그 중력하고 그 다음에 운동량 중력량 할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 뭐 가속도 얘기라든지 뭐 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앞에 그 전에 우리 그 교재에는 없지만, 그치? 앞에 물체 운동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땡땡 00이라고 해놓은 거야, 챕터를. 원래 교재 없는 파트라서. 근데 이게 더 내용이 더 많아. 뒤에 나오는 거. 근데 이걸 해놔야 뒤에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자, 이동거리와 물체 운동에서 이동거리와 변이. 자, 이동거리가 있고, 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이동거리는 물체가 움직인 총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다시 해서 누적거리입니다. 누적거리. 누적되는 거리고, 변이는 물체의 위치 변화량이야. 그래서 변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디에서?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그래서 직선거리와 방향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동거리하고 다르게 변이는 방향을 꼭 같이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지? 이것도 이제 특징 중에 하나고. 이때 요 처음 위치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출발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지? 나중 위치는 뭐 도착점, 뭐 요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여기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가는데, 여기 가는 경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요렇게 갈 수도 있고, 그지? 근데 어떻게 가든지 간에 얘네 사이의 직선거리는 요게 되지.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가든 이동거리는 다 다르지만, 그지? 변이는 다 똑같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동거리가 달라도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으면 변이는 어떻다? 같다. 그리고 자, 물체가 출발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변이는 얼마 된다? 0이 된다. 출발점과 도착점의 위치가 같으면. 그 다음에 직선 운동이 아니면 변이의 크기는 이동거리보다 항상 어떻다? 작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직선 운동에서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변이하고 이동거리는 같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이럴 때, 그치? 어쩔 때는 변이 쓰고 어쩔 때는 이동거리 쓰고 막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지. 보통 그 직선 운동에서, 그치? 방향이 변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쭉 나가는 경우에는 변이나 이동거리나 값이 같기 때문에 뭘 써도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긴 한데, 그치?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방향이 계속 변하거나 이럴 때는 조심해야지, 그런 걸. 그 다음에 자, 처음 위치에서 이제 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방향은 처음 위치 한쪽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면 반대쪽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하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처음 운동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왼쪽을 마이너스로 하고. 근데 자유낙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자유낙하가 뭐야? 이렇게 공이 내려온다, 떨어진다. 그때 이럴 때는 어떻게? 아래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치? 아니면, 그치? 자, 공을 내가 여기에서 위로 던져 올렸다. 그럼 이 공이 어떻게 되겠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치?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럼 이때는 위를 플러스, 아래를 마이너스로 해서 우리가 계산 문제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근데 꼭 이러라는 게 아니지. 위를 마이너스, 아래를 플러스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문제 푸는데.
표시만 잘해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그 내가 어디를 위로를 플러스로 했는지 아래를 마이너스 내가 정했으니까 나는 알고 있어야지. 그지? 계산할 때 그런 거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시라라는 거고.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곡선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경우에, 자, 지금 요 그림에서는 이동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고, 5m가 되는 거고, 그죠? 변이는 얼마? 직선거리가 3m니까, 그지? 3m인데, 방향 가시 표시하면 요쪽 방향으로 요렇게, 그지? 3m가 되겠지. 아니면, 요런 거 이제, 요 방위 표시 알죠? 그지? 요렇게 하면 지금 이 방향은 뭐가 되겠니? 북서 방향? 북서 쪽? 그지? 북서 쪽이 아니구나. 북동 쪽이구나. 바보. 북동 쪽으로 3m.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지? 여하튼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다는 거야. 또, 이렇게, 자, 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경우에, 자, 원 둘레가 5m니까 한 바퀴 돌아오면 이동거리는 5m가 되지만, 여기 출발점과 도착점의 위치가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변이는 0m가 되겠지. 이때도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커요. 그치? 그 다음에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경우에, 자, 이동거리는 5m 갔다가, 또 3m 갔네? 그래서 이동거리는 8m가 되지만, 변이는 우리가 지금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5m 갔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3m 갔으니까, 변이는 플러스 2m가 되는 거지. 이때도 여하튼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큽니다. 됐나요? 그때 원운동에서는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가 같으니까 변이가 얼마? 0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원운동에서는 자, 원을 돌수록 이동거리는 증가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얘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 지금 왼쪽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 있을 때 변이는 이만큼, 여기는 변이가 이만큼, 변이가 이만큼 이렇게 변이가 증가하다가 다시 변이가 요만큼, 변이가 요만큼, 변이가 줄어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돌면 돌수록 변이는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동거리는 어떻게 돼? 계속 증가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 오타가 있어요. 여기서 이게 2.5m가 아니야. 근데 바본가 봐. 여기가 변이가 최대일 때겠지. 원 둘레가 5m면, 지름이 2.5m는 아니겠지. 그치? 바보야, 바보. 2파이 R이 5m가 되는 거니까, 이 R이 지름이잖아. 파이분의 5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이거 틀린 거야. 자, 여하튼,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는 알겠지? 자, 밑에 예제가 있습니다. 예제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는 두 개는. 여기는 물리는 연습해야 되니까 예제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됐어?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동거리는, 자, 얘가 100m 이동하고 다시 50m 이동했으니까 150m가 되는 거고, 변이는, 자, 동쪽으로 얼마? 100m 이동하고, 뭐, 우리가 동쪽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계산하기 편하게,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자, 플러스 방향으로 100m 갔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50m 갔으니까 플러스 50m가 되겠지. 그래서 동쪽으로 50m 이렇게 되겠지.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서술형으로 이렇게 문제 나왔어. 근데 계산할 때, 자, 동쪽을 플러스 마이너스, 서쪽을 마이너스로 하기로 했단 말이야. 이런 거를 문제 풀 때 조건을 써줘야 돼. 그냥, 나만 알아. 나만 알아가지고 그냥 막 플러스 마이너스 썼어.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문제 채점하는 사람도 얘가
왜 그냥 플러스를 쓴 게 아니라 동쪽을 플러스로 하기로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적어줘야 된다고. 알았지?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되니? 자, A와 B의 변이는, 그죠? A 코스로 간 경우와 B 코스로 간 경우에 변이는 같겠죠. 이동거리는 A가 당연히 B보다 크지. B는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같죠. 직선운동이니까. 그지? 다 5가 될 거고. 자, 다음에 이제 넘어가 속력과 속도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량이고, 단위 시간이라는 거는 기준이 되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1초, 1분, 1시간 이런 것들, 그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속력 V는 어떻게 걸린 시간분에 이동거리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단위는 뭐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미터 퍼 세크 같은 것들. 그럼 2미터 퍼 세크다 이게 무슨 말이니? 1초에 얼마? 2미터 이동한다 이런 뜻이죠. 또 속도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뭐를 빠르기를 함께 나타내는 거고, 그때 물체 운동 방향이 속도의 방향이 되겠죠. 얘도 단위 시간 동안의 변위, 위치 변화량이죠. 그래서 속도 V는 어떻게 걸린 시간분의 변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자, 단위는 마찬가지로 미터 퍼 세크를 쓰고, 이때 변위의 방향이 뭐가 된다? 속도의 방향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 마이너스 2미터 퍼 세크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죠? 1초에 2m를 이동한다 이런 뜻인 거지. 됐나요? 자,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는 어느 시간 동안에 평균적인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운동하는 동안의 속도 변화는 고려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야? 운동하는 동안에 어떤 운동을 했건, 그 전체 운동을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저 학교까지 가는데, 그렇잖아. 내가 막 걸어가다가 막 뛰어가다가 막 기어가다가 막 걸어가다가 왜 갈 수 있단 말이야. 계속 이제 달라지는 운동을 한 거죠. 그러면 야, 너 집에서 학교까지 올 때 어떻게 왔어? 그러면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 복잡하잖아, 그지? 이거를 딱 하나의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하자. 그래서 저는 평균 5m per sec로 왔어요. 겁나 빠른데? 1초에 5m를 가면은 겁나 달려왔다는 얘기잖아. 기어서 그렇게 올 수 없는데. 평균 2m per sec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중간에 뭐 뛰어왔건 기어왔건 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왔다는 얘기야. 자, 그때 얘는 어떻게, 전체 변이를 평균 속도니까 전체 변위를 뭐로?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눠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평균 속도는 어떻게 전체 변위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눠서 구한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해. 우리가 이제 앞에 배웠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한번 배웠으니까 이런 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프에서 한번 보면, 자, 속력과 시간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했을 때, 자, 그때 자, 여기를 V0, 여기를 V, 여기를 T라고 하면, 자, 0에서 T까지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되니?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경우에는 요렇게, 요게 평균값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요 면적이 뭐야? 이게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 이동거리를, 면적을, 얘를 요렇게 구해도 같은 값이 나오겠지. 그지? 왜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면적이 같을 테니까. 그지? 그래서 요 값이, 평균값인데, 여기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하고 V하고 V0의 중간값이니까, V0 플러스 V 나누기 2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경우에는 평균 속도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평균 속도 V는 처음 속도 플러스 나중 속도 나누기 2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됐나? 자, 반면 이제 순간 속도라는 건 어느 한 순간의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치? 자, 그때 얘는 마찬가지로 뒤에서 보겠지만 그래프에서 보면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자면, 뭐 거리나 아니면 변위가 될 수 있겠죠. 변위와 시간 그래프에서 자,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졌다고 치자. 그랬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하고 T1이라고 하고 여기를 T2라고 하고, 그치? 했을 때 문제 T1과 T2 사이에 평균 속도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요 두 지점 사이에 요렇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게 평균 속도가 되는 거야. 두 지점 사이에 직선의 거리를 구하면. 그런데 자, 순간 속도, 요 T1일 때의 순간 속도와 T2일 때의 순간 속도, 여기 요 T1 여기 지점에서 요 접선의 기울기, 여기에서 요 접선의 기울기, 요게 구하면 요게 뭐가 되는 거고, T1에서 순간 속도가 되는 거고, 여기는 T2일 때의 순간 속도가 되는 거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 평균 속도는 T1에서 T2까지 평균 속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뭐를 주어줘야 돼? 구간을 주어줘야 돼. 위치 구간이 됐건 시간 구간이 됐건 구간을 주어줘야 되는 거고, 순간 속도는 어느 한 지점을 딱 찍어서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요런 거 같이 우리가 그래프 얘기는 앞에 다 봤으니까 밑에 나오는 문제 한번 또 풀어봅시다. 이거.
됐어요? 자, 봅시다. 자, 200m 트랙을 한 바퀴 돌아서,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한 바퀴 돌아온다는 얘기지. 그때 이게 200m짜리라고 하는 거고, 출발점이 여기에요. 그래서 요렇게 출발해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야. 그때 25초가 걸렸대요. 그럼 이때 평균 속력은 이동거리 이용하는 거니까, 그지? 25초 동안에 얼마 200m, 그지? 그러면 얼마? 8m/s가 될 거고, 그지? 자, 평균 속도는, 그지? 평균 속도는 속도가 변이 이용하는 거잖아. 근데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변이가 얼마야? 0이 되겠지? 시간은 25초지만. 그래서 얘는 얼마? 0m/s가 되겠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와 B가 각각 직선상의 P점과 Q점에 동시에 출발해서, P점과 Q점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한다. B는 5초일 때 R점에서 방향을 바꾸고, 자, A와 B는 10초일 때 Q점에서 만난다. 이에 대한 설명 골라라. 지금 A는 자, 얼마? 10초 동안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 거죠. 이렇게 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자, B는 10초 동안에 어떻게 여기 갔다가 요렇게 온 거지. 그죠? 자, 그러면 0에서 5초 동안, 자, A와 B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다. 그러면 얘네가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할 때, 자, 그럼 A는 10초 동안 이제 어디까지 간 거니까 40m 갔으니까 5초일 때는 20m 갔겠네. B도 자, 여기서 5초일 때 여기서 방향 바꿀 때까지 5초 걸렸지? 그럼 그 20m 간 거죠. 그러니까 거리는 일정한 거고, 평균 속력은 거리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죠? A도 얼마? 10초 동안 40m. B도 10초 동안 40m 간 거니까 같겠지. 자, 그런데, 자, 10초 동안 평균 속도는 좀 다르지. 그죠? A의 경우에는 10초 동안 40m 간 거지만, B의 경우에는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10초 동안 0이 된 거지. 그래서 이건 다르죠. 그래서 OOX 이렇게 되겠네. 자, 또 봅시다. 이번엔 가속도. 자, 가속도는 뭐가? 물체의 속도가 뭐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변했는데 얼마큼 잘 변하니? 라는 걸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가속도 기호로 A를 쓰는데, 얘는 자, 속도 변화량을 기호로 쓰면 델타 T, 델타 V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서, 그러면 변화량이라는 거는 어떻게 쓰는 거야? 항상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서 구하는 거죠. 근데 속도 변화량이니까 나중 속도 V에서 처음 속도 V0를 빼면 되겠지. 그거를 걸린 시간 T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 됐어요? 그리고 단위는, 자, 속도의 단위가 m/s잖아. 그걸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m/s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 플러스 10m/s 제곱이다 라고 나오면 속도가 얼마? 1초에 10m/s씩 뭐한다? 빨라진다 라는 거야.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여기 앞에 플러스 작용 쓴 게 방향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지? 그죠? 이게 방향을 나타내는 거라서 무조건 빨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지?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밑에 자동차 그림 있는 거 한번 보면, 그지? 지금 왼쪽 그림은 얘가 지금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그지? 가속도의 방향이 같아요. 그지? 지금 우리가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플러스 가속도야. 그럼 이제 빨라지는 겁니다. 속도 크기가 증가한다. 빨라진다는 거야. 반면에 지금 오른쪽 그림은 어떻게 돼요?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지? 자, 얘는 지금 어느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지? 가속도는 어느 방향이야? 마이너스 방향이지? 그죠?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빨라지는 거지만 반대면 느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가속도의 방향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냐 다르냐를 봐야 돼. 그래서 밑에 표를 한번 보시면, 자, 운동 방향은 속도의 방향입니다.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가속도가 플러스면, 이게 가속도가 플러스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플러스 방향으로 지금 힘이 전해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된다? 이때는 빨라집니다. 근데 자, 가속도가 마이너스야. 그럼 어떻게 된다? 이때는 느려진다는 거야.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다르니까. 근데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자, 얘가 마이너스 V예요. 이거 무슨 말이야? 얘가 지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야. 그때 뭐 하면? 플러스 가속도가 작용을 하면 이때는 방향이 반대잖아. 오히려 반대로 느려지는 겁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가속도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때는 빨라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라고 해서 플러스 A라고 해서 무조건 빨라지는 게 아니야. 방향을 잘 봐야 돼요. 그치? 자, 그리고 밑에 또 그 전에 요 얘기 해볼까? 자, 그 플러스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 플러스 방향으로 운동하는데, 그지? 점점 느려질 거 아니야, 속도가. 가속도가 마이너스니까. 느려지다 보면 0이 되겠지. 0이 된 이후에는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뀌어요. 그럼 마이너스 A가 계속 작용하고 있다면 이때는 오히려 다시 빨라지는 게 되겠지. 그래서 뭐가? 속도가 0이 된 이후에는 뭐 한다? 0이 되면 방향이 바뀐다는 거야. 알아두시면 되고. 이것도 밑에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됐어요? 됐어? 일단 왼쪽 문제 보면, 자, 오른쪽으로 12m/s 달리던 자동차가 3초 후에, 자, 12m/s였는데 3m/s가 됐대요. 3초 동안에, 평균 가속도. 그러면, 자, 가속도 A는, T분의 V-V0니까 3초 동안에 3-12가 돼서 3분의 마이너스 9가 되겠지? 마이너스 3m/s의 제곱되죠. 그지? 자, 그래서 때 어느 방향? 우리가 지금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한 거지. 그러니까 답을 쓸 때 방향과 크기를 쓰라고 했으니까 왼쪽으로 3m/s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자, 지금 얘가 0.4초 간격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대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10cm, 그지? 그럼 여기에서의 속도는 조심할 게 얘가 m/s야. 그 미터로 바꿔야 돼요. 그럼 0.4초 동안 0.1m 이동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속도는 4분의 1이 되겠지. 그 구간의 속도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서는 0.4초 동안 0.2m. 그지? 그래서 그냥 4분의 1로 왔다. 분모에 4로 통일할게요. 여기는 자 30cm니까 자 0.4초 동안 0.3m. 4분의 3. 그지? 그러면 이 m/s죠. 미터로 바꿔서 계산했으니까 이때 자, 요 둘 사이에 여기도 시간 차이가 얼마? 0.4초가 될 거고 자, 얼마? 자,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요렇게 빼면 그지? 그러면 자, 얘가 4분의 1 나오고 0.4니까 10분의 4가 되겠네. 그죠? 얼마? 16분의 10에서 0.625 m/s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문제에서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크기를 물어보면 절대값으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방향 표시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를 요런 방법도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이 가속도는 m/s의 제곱이잖아. 그지? m/s의 제곱이라는 거는 미터를 세크 제곱으로 나눈다는 얘기인데 미터는 거리의 단위지 세크는 시간의 단위고 의 제곱이지. 여기서 얘기하는 거리는 거리 변화량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거리가 얼만큼씩 변하니? 그 10cm씩 0.1m씩 그지? 그럼 0.1m 시간은 0.4초의 제곱 그지? 계산하면 0.16분의 0.1 이렇게 나오지. 16분의 10.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0.625 m/s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단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야. 됐어요? 다음에 이제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운동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물체 운동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쟤는 4m/s로 이동하네, 뭐 이렇게, 그지? 근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이용할 때 장점은 뭐냐면 시간에 따라 그 운동을 연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쟤는 1초일 때 2m/s인데 3초일 때 4m/s야 라고 얘기를 하면 2.3초일 때는 얼마야? 는 그걸 말로 하면 되지. 숫자로 쓰면 되지. 근데 그럼 일일이 다 써야 되잖아. 근데 그래프를 이용하면 우리가 2.3초, 2.7초일 때 어떻게 운동하는지 다 알 수 있겠지. 그죠? 이제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그래프에는 위치 혹은 이동 거리에 따른 시간 그래프, 그다음에 속도 혹은 속력 시간 그래프, 그다음에 가속도 시간 그래프 이런 것들이 있다. 줄여서 ST 그래프, VT 그래프, AT 그래프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때 우리가 VT 그래프에서 속력은 VT 그래프에서 ST 그래프에서 속력은 어떻게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이게 결국 이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라는 게 그지?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 그지? 이게 뭘 나타내는 거야?
기울기 나타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속력은 그래프에서 어디에 해당한다? 기울기에 해당한다. 그지? 또 반대로 자, 이동거리는 그지? 속력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한 거니까. 그지? 그러면 자, 이게 뭐에다가 속력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한 거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이게 뭐가 나와? 면적 나오지? 그래프에서 면적이 이동거리에 해당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를 나타내고 속력을 나타내는 거고, 그치? 여기서는 속도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자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를 나타낸다? 위치 변화량, 속도라고 했으니까 위치 변화량을 나타낸다. 물론 이거를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라고 쓰고 여길 이동거리라고 써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V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뭐를 나타내고 가속도를 나타내고 또 마찬가지로 AT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를 속도 변화량을 나타낸다 라는 거야.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자, 여기 요 각각의 그 중앙점 거기를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을 때 여기 요 중앙점에서 중앙점까지 또 중앙점에서 중앙점까지 중앙점에서 중앙점까지 그지? 이걸 각각 잘라서 그지? 뭐 한 거야? 여기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여 놓은 거야. 여기를 요렇게 잘라서 갖다 붙여 놓고 여기를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여 놓은 거라고. 그러면 각각의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나오잖아. 그지? 그게 뭐야? 그게 속도야. 오케이? 해서 요렇게 그럼 이 기울기가 뭐다? 이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이 기울기가 가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밑에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지? 일단 ST 그래프에서는 자, 요 아까 우리 봤던 건데 다시 한번 볼까? 지? 자, 요 두 지점 사이에 요 직선의 기울기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평균 속도에 해당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의 뭐 접선의 기울기 이게 뭐에 순간 속도에 해당하는 거다. 여하튼 요 기울기가 뭐를 나타낸다? 속도를 나타내는데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네. 그죠? 기울기가 지금 요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한다는 얘기야? 속도가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자, 그리고 이 VT 그래프에서의 뭐가 자, 기울기가 가속도를 나타내는데 기울기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 보니까 플러스 기울기네. 그죠? 그리고 기울기가 일정하죠. 얘는 지금. 그러니까 가속도가 A점에서 요렇게 플러스 A에서 일정하게 그려진다. 반면에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자, 어디까지 T초까지만 보면 T초까지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그지? 됐어?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지?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얘 기울기는 이제 어느 기울기? 마이너스 기울기지. 그죠? 자, 마이너스 기울기고 기울기가 일정해요. 그럼 가속도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에서
그지? 요렇게 일정하게 가고 있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지. 됐나?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 알아둘 거는, 자, 지금 요게 위치 그래프예요. 그치? 그럼 지금 여기 이 출발점으로부터 점점 뭐 하고 있는 거야?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 T초까지는. 그랬다가 요 T초 이후에 다시, 그치? 출발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러니까 이때 어디가? 요게 이동거리를 나타내는데, 그지? 지금 얘가 지금 플러스 영역이잖아?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그지? 어디를 지나면서, 요 지점을 지나면서, 그지? 이제, 여기 면적이 이동거리인데, 이제 마이너스 영역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다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그 속도가 0이 될 때 방향이 바뀐다고 했잖아. 그럼 이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어디야? X축과 교차하는 지점이죠? 거기서 속도는 0이 되고 거기서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나 참고로 얘기하면 또 여기 지금 요렇게 마이너스 영역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요렇게 된다고 해서 가속도가 변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알았죠? 가속도 일정한 겁니다. 알지? 계속 마이너스 기울기로 가고 있으니까. 알지? 그래서 그래프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뒤에 이제 예제가 나오죠. 예제 한번 이것도 풀어봅시다. 됐어요?
일단 한번 보면 자, A의 경우에는 지금 플러스 영역에 있죠. 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이제 이동한 거리 변이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얘가 플러스 방향으로 12m 이동했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지? 자, B는 지금 요 면적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 면적, 해서 6이 되겠네. 마이너스 방향으로 6m 이동한 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자, A와 B의 운동 방향은 A는 좀 전에 플러스 방향, B는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반대가 될 거고, A가 이동한 거리는 12m이다. 맞아요. 2번이 답이네. B의 이동 거리는 이게 마이너스라는 게 감소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이너스 방향으로 간다는 거지. 그죠? 틀린 얘기고. B의 속력은 자, 2m/s이다. 근데 속력은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방향을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2m/s만 쓰면 되겠지. 그죠? 자, 3초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6m가 아니라 얼마? 18m가 되겠지. 출발점에서 누구는 A는 오른쪽으로 12m를 간 거고 B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6m를 간 거니까 둘 사이의 거리는 18m가 됩니다. 됐나? 다음에 그림 가는 자 지면으로부터 자 높이가 h인 곳에서 물체를 연직 위로 10m/s로 속력을 쏘아 올린 모습이에요. 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라는데 일단 여기에서 여기 보니까 처음에 플러스 10으로 돼 있네. 그럼 우리가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하고 아래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합시다. 그럼 얘가 올라가다가 이제 올라가다가 뭐 하겠어? 내려오겠지. 그죠? 떨어져서 요렇게 올 거예요. 그때 위로 얼마큼 갔다는 얘기야? 5m 갔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5m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아래로 얼마 내려온 거야, 여기. 면적하면. 여기 20 나오나요? 그지? 그러면 아래쪽으로 20m. 그지? 그래서 20m를 아래로 내려온 거야. 그러면 요 20m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5m 하고 나머지 15m.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H는 15m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될 거고. 그죠? 1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은 공이 지금 얘가 올라가다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내려올 텐데, 그지? 자, 올라가는 동안에도 계속 중력만 작용을 한 거고, 그지? 중력의 방향이 한 번도 바뀐 적은 없어요. 그때, 자, 우리가 뒤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가속도의 방향은 뭐와 같은 거야? 거기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같은 거예요. 그럼 힘의 방향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죠. 틀린 겁니다. 2초일 때 물체는 최고점은 어디예요? 여기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속도가 0이 된다고 그랬지? 여기가 최고점이죠. 1초일 때겠지, 1초일 때. 그래서 XXO가 되겠네. 됐어요? 다음에 이제 뉴턴의 운동법칙 얘기입니다. 자, 뉴턴의 운동법칙은 힘에 대한 얘기인데, 힘은 뭐에?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얘기를 해요. 단위는 뉴턴을 이용을 하고요. 자, 힘과 운동 상태의 관계는 힘에 의해서 뭐가 변한다 그랬어? 운동 상태. 근데 운동 상태가 뭐를 나타내는 거야? 이게 속도예요, 속도. 다시 얘기하면 빠르기와 방향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 힘과 운동 방향이 같다. 그러면 빠르기가 어떻게 되고 증가할 거고 점점 더 빨라질 거고
방향은 일정하겠죠. 방향이 같으니까. 그런 운동이 대표적으로 자유낙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자, 공이 지금 아래로 운동하고 있는데, 그치? 이때 여기에 뭐가 중력이, 그죠? 요렇게 매번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지. 이제 점점 빨라지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힘과 운동 방향이 어떤 경우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그지? 힘과 운동 방향이 반대인 경우. 그럼 빠르기는 뭐 할 거고 감소할 거고. 그죠? 방향은 일정하다가 나중에 반대 방향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던진 물체, 우리 앞에서 문제에서 한번 잠깐 봤었지만, 그치? 자, 물체를 공을 위로 집어 던지면 공이 요렇게 올라가다가, 그치? 요렇게 가겠죠. 그치? 그래서 얘가 지금 운동하는 방향은 위로 가고 있지만, 뭐는 힘은 계속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죠? 힘과 운동 방향이 반대인 경우고, 얘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어떻게 되겠어? 다시 내려오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힘과 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이 변할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원 운동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자, 물체는 지금 어느 쪽으로, 요게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운동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 원 운동의 접선의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여기에 작용하는 뭐는, 그치? 자, 힘의 방향은 어떻게? 요렇게 중심 방향을, 그치? 이 원운동의 중심 방향을 향한다는 거야. 그치?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구심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구 주위에서 인공위성이 돌 때는 그걸 우리가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치? 자, 그런데, 자, 얘가 요렇게, 자,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해요. 그럼 그때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된 거야? 이때도 이 원운동의 중심 방향이겠지. 그러면 봐봐. 여기서 요렇게 올 때 운동 방향이 바뀌었지. 힘의 방향은 힘의 방향도 바뀌었지. 얘가 이쪽 방향이었는데 이쪽 방향이잖아. 이제는 힘의 방향도 바뀐 거야. 단 그 힘의 방향이 바뀌어서 어디를 향하니? 중심을 향한다고. 이해됐어요? 중심을 향한다는 거지 그게 그 방향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돼. 이런 게 약간 말에서 장난을 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작용한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그래서 이때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은 수직입니다. 여기 다 수직 표시되어 있는 게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 힘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그러면 빠르기 증가하고요. 방향에 변화가 생기고, 그치? 그런 운동이 포물선 운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울 때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요렇게 이제 배우겠죠. 통합과학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을, 자, 어느 방향으로, 요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졌는데, 그지? 얘가 지금 실제로 움직이는 운동 방향은 요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때 각각의 지점에서의 운동 방향은 각각의 지점에서의 무슨 방향? 접선의 방향이에요. 이렇게. 근데 얘가 이렇게 가더라도 얘한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그치? 요 방향이에요. 요 방향. 운동 방향에 비스듬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치?
왜? 중력만 작용하니까. 근데 이때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런 운동은 항상 뭐하고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는 거와 연직 방향, 연직 아랫 방향으로 운동하는 거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뒤에서 다시 볼 거예요. 자, 해서 요런 이제 운동들이 있다. 힘에 따라서. 자, 그 중에 뉴턴 제1법칙을 한번 보면,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고요. 자, 관성이라는 거는 물체가 원래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뭐 하려는, 유지하려는 성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이 됐건 물질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원래의 운동 상태, 현재 상태가 안정된 상태야. 그래서 그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뭐하고?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자, 운동 중인 물체는 뭐한다? 자, 등속 직선 운동한다. 계속 운동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때 자, 등속이라고 하는 게 뭐야? 빠르기가 일정하다는 거고. 직선이라는 게 뭐야? 방향이 일정하다. 일정하다는 말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운동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관성도 크게 두 가지로 이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 안 나누는 경우도 학교 선생님들 따라 요거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있으니까 정지관성, 운동관성이라는 게 있는데 정지관성은 그냥 정지했던 놈 계속 정지에 쓰려고 하는 거고 운동관성은 운동하던 놈도 계속 또 운동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때 관성의 크기는 뭐 할수록 질량이 클수록 크고요. 그 다음에 속도 변화가 클수록 관성도 크게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뒤에 가속도의 법칙 배울 건데 관성은 안 변하려는 성질인 거고 가속도는 변하려는 성질이야. 그럼 관성은 안 변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 무거운 놈일수록 잘 변하겠어, 잘 안 변하겠어? 잘 안 변하겠지. 우리가 밀어도 잘 안 움직일 테니까. 그지?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관성도 크게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속도 변화는 무슨 말이냐면 그 밑에 이제 버스 그림이 있는데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천천히 서서히 서. 그래서 속도를 조금씩 줄여가지고 섰어. 그럼 내 몸이 앞으로 튕겨 나가나? 그때는 약간 쏠리는 느낌은 있지만 앞으로 막 튕겨 나갈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앞에 물건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급정거를 했어.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앞으로 막 쏠리지, 막 쓰러지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속도 변화가 천천히 나타나면 관성이 잘 안 나타나는데 속도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면 관성이 잘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속도 변화가 클수록 관성이 크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이제 그런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버스가 이동하는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야? 가만히 있던 버스 갑자기 출발하게 되면, 버스는 이동하는데 누구는 승객은 그 자리에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죠? 몸이 뒤로 쏠린다. 혹은 자, 이렇게 종이 위에 동전을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그지? 종이를 톡 치니까 종이는 날아갔지만 동전은 계속 있으려고 한단 말이야. 저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진다. 자, 요렇게 추에다 실을 매달고 잡아 당기면, 자, 추는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는데 정지해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밑에서 끊어지는 거야. 이거 하나 참고로 얘기하면 이거 실 잡아당길 때
빠르게 잡아당기면 여기가 끊어져요. B가. 근데 얘를 천천히 잡아당기면 여기 A가 끊어집니다. 참고로 알아주세요. 이거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식탁보 위에다가 막 뭐 컵하고 잔하고 접시 놔두고 잡아당기는 거 있잖아. 그 식탁보를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 그지? 빨리 잡아 빼야지. 그래야 컵이나 이런 데 제자리에 있지. 만약에 이거를 천천히 잡아당기면 애들 다 끌려오지. 왜 끌려와 근데? 제자리에 있으려고 한다며? 이게 속도 변화 때문에 그런 거야. 그치? 그래서 빠르게 잡아당기면 추가 요 위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요 밑에서 끊어지지만 천천히 잡아당기면 요 추도 끌려와요. 그럼 요 위에서 끊어지는 거야.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자 버스가 갑자기 서면 버스는 정지하는데 누구는 승객은 나아가려고 하던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관성이 작용하는 거고. 자 돌부리에 걸리면 발은 정지하는데 뭐는 사람의 몸은 운동하던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 자 깔개를 털면 자 운동 방향이 변하는데 먼지는 운동하던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 하기 때문에 먼지가 털어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시들이 있고요. 다음은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제2법칙입니다. 가속도의 법칙은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한 힘에 비례하고요.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자 가속도 A는 어떻게 자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해요. 요걸 살짝 바꿔서 보면 힘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F는 ma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그걸 확인해 보는 실험인데 자 잡아당기는 저 수레를 잡아당기는 힘이 세질수록 수레의 속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 라는 거고 저 수레 위에 추를 올렸을 때 그래서 자 수레의 질량이 증가할수록 속도 변화는 더 작게 나타난다 이런 겁니다. 됐어요? 다음에 뉴턴 운동 3법칙 이거는 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힘을 받는 물체도 힘을 가한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동시에 가하게 돼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저울을 양쪽에서 앞에 잡아당기면 용술 저울을 잡아당기게 되면 그치? 아니면 뭐 B는 가만히 있고 A만 잡아당겨 그래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그치? 그때 자 우리가 왼쪽을 플러스로 하고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해볼까? 그러면 요 FAB 이게 뭐야?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게 FAB라면 요 FBA는 뭐야?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그때 FBA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밑에는 이제 그런 예시들인데 자 이때 작용 반작용 어떻게 찾는 거냐? 봐봐. A가 B에 힘을 가하면 B도 A에 힘을 가한다. 이거야. 여기 봐봐. 자, 가스가 로켓을. 그치? 여기도 공도 발을.
발이 벽을, 벽도 발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그치?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치? 발이 땅을, 땅도 발을. 노가 물을, 물이 노를. 지구가 달을, 달도 지구를. 이렇게. 됐어? 자, 요거 할 때 하나 참고로 알아둘 거는 요렇게 나오면 애들이 이거 가끔 못 찾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치? 지구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있어. 예? 자, 이때 여기 작용 반작용을 찾을 건데, 사과의 무게와, 그치? 사과의 무게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애가 누구니? 하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A가 B를, B가 A를 이건데 여기서 어떻게 찾아? 이거는 이걸 의역해야지. 사과의 무게라는 게 뭐야? 중력이지? 이거는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을 의미하는 거고,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하는 게 뭐야?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지구가 잡아당기는 거잖아. 이거는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저 사과의 무게라는 말은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이란 뜻인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사과를, 그러면 이거에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거는 누가? 사과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지. 그래서 사과의 무게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건 사과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인 거야. 그래서 자, 요렇게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면 누구도, 사과도 지구를 요렇게 잡아당긴다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물체 운동에 대한 얘기야.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제 중력에 대한 얘기를 더 보도록 합시다.